죽은 인터넷 이론에 어느 정도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아. 물론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 내가 돌았다고 생각해도 원망은 하지 않을게. 하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라고 약속할 수 있어. 내가 겪은 일은 진짜 일어난 일이고, 이게 세상의 운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 이렇게 이 글을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누가 진짜로 읽어주긴 할까? 아니면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난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두렵고 정말 무서워. 하지만 이 끔찍한 진실에서 오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 짧게 말하자면 난 세상에 꽤 많은 사람들이 현실판 보시라고 의심하고 있어. 거의 확신하고 있지. 네 이웃, 우체부, 단골 미용사. 어쩌면 그들 모두가 그저 생물학적인 기계일지도 몰라. 미리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복잡하게 짜여진 대본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 그런 가짜 산 말이야.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야.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대략 70억 명쯤 된다고 하잖아. 근데 그 숫자가 온전히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숨쉬고 살아 움직이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진짜 인류의 숫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야. 그 스마트폰 처음 사면 쓸데없는 기본 앱들이 깔려 있어서 아까운 용량만 차지하잖아. 그것처럼 우리 지구의 인구수도 부풀려져 있다고 난 생각해. 자연적으로 태어난 진짜 인간의 수는 70억 명보다 훨씬 적을 거야. 진짜 후하게 쳐줘도 아마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될걸.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 최근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거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방식과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어. 우리나라나 내 문화권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 말이야. 바로 오늘 아침 일이었어. 집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지. 그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꽤 매력적이고 옷을 깔끔하게 입은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됐어. 그 사람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얼굴에서 살짝 떨어뜨린 채 위로 들고 있었어. 누가 봐도 SNS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 난 내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그냥 시선을 돌렸어. 그렇게 줄이 줄어들고 마침내 커피를 받아서 빈자리에 앉은 다음에 아까 사뒀던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 방송하던 사람도 결국 주문을 마치더니 몇 분 뒤에 내 옆자리에 와서 앉더라고. 여전히 핸드폰을 자기 앞에 둔 채 말이야. 딱히 짜증이 나거나 한 건 아니었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에는 뭔가 묘하게 거슬리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어. 돌아다니면서 그 라이브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요샌 그런 게 흔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하는 방식이었어. 그 사람의 행동은 너무 보여주기식이었어. 거의 연극을 하는 것 같았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커피를 홀짝이거나 미소를 짓고 웃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기괴했어.
커피를 반쯤 마셨을 때 테이블에 좀 흘려서 난 냅킨을 가지러 일어났어. 그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 사람 폰 화면을 보게 됐어. 오지랖 부릴 생각은 없었는데 대체 어느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건지 살짝 궁금했거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가던 길을 멈칫하게 만들고 심장을 철렁하게 했던 건 그 화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화면은 그냥 까맸어. 어떤 이미지도 글씨도 아이콘도 아무것도 없었지. 그 사람은 최소 10분 동안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방송을 하고 있던 거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 눈에 띄게 테이블을 지나갈 때조차 여전히 시청자가 있거나 어딘가로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소름 끼쳤어. 그 순간엔 왜 그렇게 무서운지 설명하라고 해도 못했을 거야. 난 독서를 멈추고 딴청을 피우면서 곁눈질로 그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 커피를 간간히 홀짝이면서 말이야. 그런데도 그 사람은 시청자에게 방송하는 듯한 마임 연기를 계속 이어갔어. 진실을 알고 나서 그걸 지켜보는 건 정말 기괴했고 그 거짓된 1초 1초가 지나갈 때마다 내 안의 불쾌감은 점점 더 커졌어. 결국 그 가짜 연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기분이 들어서 난 그 사람 쪽으로 몸을 숙이고 일부러 예의 바른 척하면서 물어봤어. 혹시 어디서 방송하냐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러자 그 사람은 미치도록 소름 돋는 거짓된 제스처를 취했어. 마치 잠시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더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지. 그 사람과 내가 눈이 마주친 순간 즉각적으로 기묘하고도 원초적인 공포가 몰려왔어. 마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진짜 사람 같은 가면을 봤는데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디테일 하나가 어긋나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혹시 내 말을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쵸? 만약 그냥 아시잖아요 하고 끝냈다면 난 대충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겠거니 했을 거야. 내가 유머 게시판 말고는 SNS는 잘 모르지만 인플루언서들은 보통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하지만 그 그초라는 확실한 의문문의 억양이 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어. 거의 20분 동안 자기가 쓰고 있던 플랫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뉘앙스였거든. 그건 내 머릿속에서 심리적인 경보음을 울리게 했어. 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아니 사실은 그냥 거기서 당장 벗어나고 싶어서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 웃음을 지은 뒤에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어. 기분 나쁠 정도로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그 사람도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는 가짜 방송을 이어가더라고.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어. 고개를 돌려서 다시 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거든. 그리고 몇 분 동안 책에 다시 집중해보려고 했었지만 난 실패했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를 버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 기괴했던 만남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감아 봤는데 그럴수록 내 스스로를 더 겁먹게 만들 뿐이었어. 그 사람한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질적인 무언가가 확실히 있었고 난 혹시 그런 사람이 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척하는 행동을 실제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 한동안 목적지 없이 동네를 배회했어. 겉보기에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서 말이야. 핸드폰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했고 난 최대한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그들이 진짜로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었어.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었어. 맞아. 난 몇 명을 잡아냈어. 수십 명의 무리 중 대여섯 명 정도는 실제로 문자를 보내거나 피드를 넘기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어. 그들의 핸드폰 화면은 까맸어. 단순히 화면이 어두워졌거나 잠금 상태인 게 아니라 그냥 비어 있었다고. 어떤 인터페이스나 작동의 흔적도 없이. 그들의 손가락은 화면을 튕기고 두드리고 얼굴은 웃거나 찡그렸지만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반응하는 것들이었어. 마치 눈앞에 이 거짓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다른 진짜 인간들 무리 속에서 소꿉장난을 하는 어린아이들 같았지.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가 내가 카페에서 봤던 그 사람처럼 어딘가 엇나가 있었어. 대놓고 소름 끼치는 건 아닌데 행동이나 표정이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미묘하게 기괴했달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연습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 개성이나 스타일, 변화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통제되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엉성하게 행동했어. 보통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채택하기 마련이잖아.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회에서 학습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보편적인 행동 양식의 중간지대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어. 너무 달랐어. 만약 그 전에 그런 행동을 의식적으로 눈여겨보고 일부러 찾아내 관찰하려 들지 않았다면 절대 눈치를 채지 못할 방식으로 말이야. 난 그 사람들 중 누구와도 직접 부딪히진 않았어. 가까이 갈 엄두조차 못 낼 정도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솔직히 너무 무서웠거든. 난 그저 지켜보고 관찰하고 결국엔 그들 한 명 한 명으로부터 뒷걸음질 쳐서 도망쳤어. 특정 인종이나 연령대도 없었어. 인종, 성별, 패션 감각, 나이 전부 다 제각각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기이함이 있었어. 한번 알아채고 나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그 끔찍한 기괴함. 만약 일이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난 집에 돌아가서 멍청한 TV 프로나 보고 정크푸드나 씹으면서 이 모든 걸 억지로 잊어버렸을 거야.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찾아다니면서 거의 1시간쯤 보낸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난 또 다른 한 명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어. 바로 내 룸메이트였어. 룸메이트가 다가오더니 거의 1시간이나 나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그제야
내가 커피 한잔하고 같이 영화나 보러 가자고 했던 게 불쑥 떠올랐어. 아까 겪었던 그 기이한 경험과 뒤이은 아마추어 같은 조사에 정신이 팔려서 그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야. 난 사과를 하고 카페에 우유가 다 떨어져서 늦었다는 진짜 어설픈 핑계를 댔어. 난 커피를 항상 블랙으로 마시는데 말이야. 룸메이트는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늦은 시간대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냐고 내게 물었어. 하지만 룸메이트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내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에도 난 그 얼굴에서 아까 본 것과 똑같은 기괴함을 발견했어. 이젠 절대 놓칠 수 없는 그 지독하게 거짓된 표정 말이야. 넌 룸메이트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 실제로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부터 단순히 정보를 주입받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상영 시간표를 좀 찾아봐 달라고 했어. 이때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래서 태연하게도 보일 겸 내 마음도 가라앉히고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그냥 뭔가를 하고 있는 척했어. 그러다 룸메이트가 혹시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냐고 묻길래 난 없다고 대답했어. 그리고 룸메이트 옆을 나란히 걸으면서 몰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슬쩍 각도를 틀었어. 대놓고 찍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몇 초가 지났을까? 룸메이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더니 자리 예매가 끝났다고 말했어. 난 고맙다고 했고. 우린 가던 길을 계속 갔지. 난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가 찍은 영상을 슬쩍 확인했어. 영상이 끝나고 난 2번 더 돌려봤지. 그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끼면서 난 이렇게 말했어. 아이 젠장, 나 가봐야겠다. 갈게. 그러곤 바로 몸을 돌렸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지.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엔 도저히 걔 옆에선 나란히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 영상 속의 룸메이트의 폰 화면은 새까맣게 비어 있었어. 영화 상영 시간표 같은 건 애초에 찾아보지도 않았던 거야. 어떻게든 정보를 따로 얻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처음엔 녀석은 아무 말이 없었어. 나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놀란 척하는 그 가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모퉁이를 돌기 직전에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알았어. 그럼 영화관에서 봐.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그쵸? 아까 카페에 있던 사람이 썼던 그 의문문의 억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이야. 난 그 아파트에서 도망치듯 이사를 했어. 이유 같은 건 되지 않았어. 짐을 대충 싸서 친한 친구를 불렀어. 다행히도 그 녀석은 초기 밀레니얼 세대의 평범한 괴짜스러움 말고는 그 어떤 이상행동도 보이지 않는 녀석이었어. 녀석한테 수고비를 좀 쥐어주고 서둘러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 그 이후로도 난 그것들을 몇 명 더 봤어. 그 가짜들. 설명할 수 없는 대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야.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 어쩌면
늘 이랬던 걸지도 모르지. 인류의 시작부터 진짜 인간들이 존재했던 반면에 그저 공간을 채우는 자들이 섞여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가짜 인간들 말이야.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 오늘의 이야기는 죽은 인터넷 이론에 대한 레딧 괴담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렇게 화면도 나오지 않는 핸드폰에 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좀 괘씸 파괴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생활 보호 필름을 핸드폰에 붙인 게 아닌가 작업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좀 실험적으로 인트로를 빼봤어요. 인트로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인트로를 좀 빼봤고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뭐 아시잖아요? 그쵸? 좋아요와 댓글, 하이프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다음 괴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